제 이름은 준호이고 25살입니다. 제 인생은 친구 혜은이로부터 절박한 전화를 받으면서 바뀌었습니다. 혜은이는 당황해서 많이 울고 있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걱정이 앞섰습니다. 혜은이는 남자친구 민준이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몇 주 전에 이단에 들어갔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은 씨는 몇 번이나 민준이를 찾아갔지만 항상 사이비 종교 신도들에게 막혔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민준이는 어릴 적부터 제 친구였고 항상 착하고 마음씨 좋은 친구였거든요.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뭔가 나쁜 일이 생겼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민준이의 실종을 조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를 찾아서 무사히 데려와야 했어요. 혜은이는 마을 외곽에 오래된 저택에 본부가 있다며 그 종파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었습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그곳으로 가기로 결심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친구를 구해야 했어요. 민준이가 이 종파에 가입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그는 항상 중심을 잡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지. 이상한 일에 휘말리는 타입은 아니었다. 저택을 향해 차를 몰고 가면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엇을 찾게 될지 몰랐지만 이 이야기의 진실을 밝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민준이는 제 절친한 친구였는데 그가 실종된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어요. 저택에 도착했을 때 저는 어둡고 위압적인 저택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부정적인 에너지, 미스터리와 공포의 공기를 뿜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입구에 다가가 앞으로 펼쳐질 일에 정신적으로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저는 그 종파에 어떻게 잠입할지 생각했습니다. 저를 적대적으로 대할 수도 있으니 무작정 다가가서 정보를 요구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종파에 관심이 있는 척 변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야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민준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좀 더 신중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옷도 고치고 외모도 조금 수정했습니다. 용기를 내서 저택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몇 초 후 근엄한 표정의 한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위아래로 쳐다보았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그는 차가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침착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의 종파에 가입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에 대해 많이 들었고 관심이 많았어요. 남자는 저를 받아줄지 말지 고민하는 듯 잠시 저를 분석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옆으로 한 발짝 물러서더니 제가 들어가도록 허락했습니다. 좋아요, 저와 함께 가시죠.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전율을 느끼며 그 남자를 따라 저택의 어두운 복도를 따라 들어갔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듯이 저택은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저는 민준의 흔적을 찾기 위해 모든 사물을 세밀하게 살피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모여있는 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몇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다른 사람들은 제 존재에 무관심한 듯 했습니다. 저를 반갑게 맞이한 남자가 그들과 합류해 앉을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이제 오늘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 주변의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며 긴장한 기색을 감추려고 노력했습니다. 기회를 이용해 민준이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 종파의 의식과 관습은 매우 이상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와 주문을 외웠고 특이한 몸짓과 동작을 취했습니다. 일부 종파 신도들은 무아지경에 빠진 듯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룹으로 모여서 침울한 표정으로 서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매우 불편하고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가능한 한 신중하게 모든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최대한 신중을 기하려고 노력했지만 두려움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더욱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회의가 끝났을 때 종파 회원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리 와요. 방으로 데려다 줄 테니 쉬세요. 저는 몸은 긴장하고 마음은 여전히 목격한 모든 것을 처리하는 중이었지만
조용히 그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그는 저를 어두운 복도를 따라 문으로 안내했고 문이 열리자 소박하지만 깨끗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편히 쉬세요. 내일 다시 만나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겁니다. 남자가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저는 침대에 몸을 던졌고 불안한 생각에 머리가 빙빙 돌았습니다. 그 회의에서 제가 본 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종파는 매우 이상하고 불안한 활동에 관여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누워 그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 눈은 방의 어둠에 익숙해졌고 몇 가지 흥미로운 세부사항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는 듯한 물건과 상징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면서 저는 방을 조금 더 둘러보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고 천천히 일어나서 물건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부적이나 부적처럼 보였고 다른 것들은 저를 크게 불안하게 하는 조각상과 피규어였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호한 힘이 깃든 것처럼 어두운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어요. 새로운 세부 사항을 발견할 때마다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저는 재빨리 책장 뒤로 숨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가만히 있는데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가 다가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작은 틈새로 들여다보니 이상한 물건을 들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복도를 지나가는 문파의 일원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뭔가 중요한 것을 준비하는 것처럼 불안해 보였습니다. 호기심과 걱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걸까요? 민주는 어디 있는 걸까요? 그가 이 모든 일에 연루된 걸까?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저는 몸을 숨긴 채 종파 회원들이 복도를 지나가는 것을 열심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종의 의식이나 의식을 수행하는 것 같았고 그 때문에 저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상상할 수 없었죠. 마침내 발소리가 멀어지자 저는 몸을 살짝 떨면서 숨어있던 곳에서 나왔습니다. 그 저택은 매우 이상하고 불안한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아내서 민준이를 최대한 빨리 찾아야 했습니다. 저는 다시 방 안의 물건들을 살펴보며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았습니다. 특히 악마 같은 생명체를 형상화한 것 같은 불안한 조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조각상을 바라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은 불길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고 더 이상 그곳에서 안전하다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제 안전을 위협하더라도 그 방에서 나와 저택을 계속 탐험해야 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천천히 문을 열고 복도를 지나면서 최대한 조용히 움직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의 흔적이나 그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저택의 다른 구역으로 다가갈수록 뭔가 잘못되었다는 징후는 더욱 강해졌습니다. 기괴한 물체와 기호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고 건물 다른 곳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마침내 저는 수많은 오래된 책과 원고가 있는 방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찾으려고 꼼꼼히 살펴봤어요. 일부 페이지에는 저를 매우 불안하게 만드는 설명과 삽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종파는 단순한 종교 활동을 훨씬 뛰어넘는 모호한 관습과 의식에 관여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니 온몸이 전율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혹시 민준이가 그 어둠의 조직의 희생자가 된 것은 아닐까요? 답을 찾기로 결심한 저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탐사를 계속했습니다. 친구의 행방을 찾아서 최대한 빨리 그곳에서 꺼내야 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불안한 원고를 검토한 후 저는 더 이상 그 방에 숨어 있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 방에서 요저택을 더 둘러보고 민준의 행방에 대한 단서를 찾아야 했습니다. 친구에 대한 걱정과 괴로움이 너무 커서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을 나와 저택의 어두운 복도로 나섰습니다. 민준이가 어디 있는지, 움직임의 흔적이나 단서가 있는지 세심한 눈으로 살폈습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조용히 걸었고 문파원들의 관심을 끌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건물의 다른 구역에 다다랐을 때 복도에서
이상한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운걸거림과 목소리의 출처를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절박한 위험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회의가 열렸던 메인룸으로 보이는 곳으로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고 부르는 의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저를 점점 더 겁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책장 뒤에 숨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여러 명의 종파 신도들이 모여서 불길한 움직임과 몸짓을 하고 있었어요. 일부는 무아지경에 빠진 것처럼 보였고 단검이나 부적 같은 이상한 물건을 들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목격하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의식은 초자연적인 힘과 어두운 관습을 포함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호흡은 점점 더 헐떡거렸고 압도적인 공포를 억제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저는 발각되지 않기 위해 침착하고 집중해야 했습니다. 점차 저는 종파의 구성원들이 점점 더 동요하고 단호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무언가 중요한 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고 저는 엄청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머릿속이 복잡해졌고 민준이를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저는 그 불안한 장면의 모든 세부 사항을 흡수하려고 노력하면서 조용히 계속 지켜보았습니다. 저택은 어둠의 기운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 끔찍한 의식을 지켜본 후 저는 하루라도 빨리 민준이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오래 숨어 있을 수도 없었고 친구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숨어 있던 곳에서 나와 저택의 복도를 더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흔적을 찾기 위해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종파원들의 주의를 끌지 않으려고 천천히 걸었다. 이 심스러운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보이면 움찔했습니다. 저는 발각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했습니다. 저택에 좀 더 한적한 곳으로 다가갈수록 장식과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상징물이 적었고 부정적인 기운이 조금은 약해 보였습니다. 민준이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구석구석 모든 방과 복도를 면밀히 살폈습니다. 친구가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무서웠고 절망감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민준이가 아직도 저 밖에서 제 도움을 기다리고 있다고 믿어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순간 반쯤 열려있는 문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뛰었고 민준이가 거기 있기를 기도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준이의 소지품 몇 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도감과 희망이 두려움과 뒤섞였습니다. 민준이가 거기 있었던 건 맞지만 어디로 간 걸까? 저는 민준이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현장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민준이를 꼭 찾아야겠다는 결심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점점 더 절박한 심정으로 복도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민준이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찾아야 했어요. 종파가 무슨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목구멍이 메스꺼렸습니다. 몇 시간 동안 민준이를 찾지 못한 저는 완전히 지치고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친구의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점점 더 피곤하고 불안해지면서 가능한 한 빨리 그 저택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곳은 저를 완전히 겁에 질리게 만들었고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구석구석과 복도를 샅샅이 뒤지며 탈출구를 찾기 시작했어요. 문, 창문, 그 사악한 곳을 탈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필사적으로 찾았어요. 하지만 모든 출구는 잠겨 있거나 경비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두려움은 커져만 갔습니다. 언제라도 종파의 일원이 나타나서 저를 발견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을지 몰랐어요.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점점 더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민준이가 아직 살아있다면
그곳을 빠져나와 민준이를 데리고 나갈 방법을 급히 찾아야 했습니다. 그 끔찍한 곳에 민준이를 그냥 버릴 수는 없었어요. 탈출에 도움이 될 만한 단서를 찾기 위해 복도를 구석구석 분석하며 걸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았지만 모든 것이 막혀 있거나 경비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택은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설계된 것 같았어요. 탈출구를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저는 더욱 절망적이었어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았고 저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민준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애썼고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거기서 빠져나갈 방법, 민준이를 구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저 자신과 제 친구를 위해 강해져야 했어요. 결연한 의지로 저택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았습니다. 탈출구를 계속 찾다 보니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각이 예민해졌고 의심스러운 움직임이나 소리에 계속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 임박한 위험감은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저는 재빨리 큰 책장 뒤로 숨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인 채 움직이지 않고 한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큰 눈으로 누군지 확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아까 저를 방해주었던 종파 지도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아차린 듯 단호한 눈빛과 근엄한 표정이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당신이 거기 있는 거 알아요. 그가 차가운 어조로 말했습니다. 숨을 필요 없어요. 우린 당신이 누군지, 왜 여기 왔는지 다 알아요. 그 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가 나를 찾아낸 것이다. 이제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숨어있던 곳에서 천천히 일어나 심장이 두근거리며 그 남자를 마주했습니다. 드디어 정체를 드러내기로 결심했군요. 그렇죠? 이제 여기서 도망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군요. 그가 제 쪽으로 한 발짝 다가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뱃속에 한기가 느껴지고 손에 식은땀이 났어요. 그 남자가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 있어요? 문파장은 입가에 불길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 네 작은 친구를 쫓아왔구나. 우리 계획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군. 그 친구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저는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계속 물었습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네. 친구 민주는 우리 문파에 들어올 만한 프로필이 아니었어. 그래서 그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냉랭해졌습니다. 민준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상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네. 얼굴에는 괴로움과 공포가 고스란히 드러났어야 했다. 당신이 그를 죽였어요? 나는 목소리가 부서져 물었다. 종파 지도자는 불길한 웃음을 터뜨렸다. 죽였다고요? 오, 아니야. 네. 친구를 위한 더 큰 계획이 있다. 단순한 죽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개입된 계획 말이야. 그 말에 저는 더욱 겁이 났습니다. 민준에게 어떤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 끔찍한 종파는 민준이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그 말에 온몸이 떨렸다. 자, 얘기는 그만하자. 남자가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오며 말했다. 이제 우리와 함께할 시간이야. 준호 보여줄 게 많으니까. 저는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솟구치는 것을 느꼈고 생존 본능이 지배했습니다. 저는 2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돌아서서 그 남자와 그 무서운 집을 탈출하기 위해 복도를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폐가 타들어가고 근육이 아팠지만 계속 달렸어요. 거기서 나가야만 했고 탈출구를 찾아야만 했어요. 그 종파에 항복할 수 없었어요. 민준이를 저 괴물들의 손에 맡길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가 들리더니 문파원들이 저를 쫓아오는 게 분명했습니다. 심장이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고 공포가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어두운 복도의 미로 속에서 완전히 길을 잃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잠긴 문을 발견했습니다. 필사적으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갇힌 거예요. 공포가 몰려오는 것을 느꼈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발소리가 다가오고 사이비 종교 신도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앞으로 닥칠 일에 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은 없을 거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막다른 복도에 갇힌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고 공포가 저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가오는 문파원들의 발자국 소리와 목소리가 들렸고 도망갈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탈출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미친 듯이 주변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절박한 마음에 저는 근처의 커다란 책장 뒤에 숨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찾지 못할 테니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저는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흥분된 호흡을 조절하려고 애썼습니다. 최대한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아야 했습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리자 온몸이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발견하면 무슨 짓을 할지 몰랐어요. 저를 고문할까요? 아니면 민준이에게 했던 것처럼 내게도 그런 짓을 할까?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몸을 움츠리며 그들이 저를 발견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정신없이 눈을 부릅뜨고 탈출구를 찾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악몽에서 벗어날 희망도 없이 완전히 갇혀버렸습니다. 절망이 저를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복도를 따라 울려 퍼지는 종파 지도자 중 한 명의 권위적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 거기 있는 거 알아. 숨을 필요 없어.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우리가 널 찾을 거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더 이상 숨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천천히 일어섰다. 나는 그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저는 책장 뒤에서 나와 두려움과 결연한 의지가 뒤섞인 표정으로 남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길한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 그들의 눈빛에서 위협이 느껴졌습니다. 잘했어. 드디어 우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군. 종파 지도자가 제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당신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뒤로 물러섰다. 민준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디 있어요? 남자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친구 민준이? 민준이는 이제 우리 계획에서 제외됐어. 이미 우리가 처리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죠. 민준이에게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 리가 없잖아요. 눈에는 절망의 눈물이 가득했다. 네가 죽였어?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죽였다고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가 입가에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는 그를 위한 훨씬 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힘이 개입된 계획 말이야. 그 말에 저는 겁이 났습니다. 저들이 민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끔찍한 가능성을 생각하니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절망과 무력감의 물결이 저를 압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아무 말도 하기 전에 종파원들이 다가와 나를 둘러쌌다. 그들의 눈은 위협적인 표정으로 빛났고 저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완전히 당하고 있었습니다. 종파 회원들에게 둘러싸인 저는 그 어두운 복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장이 뛰고 두려움에 떨면서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숨겨진 방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가장 비밀스러운 의식을 행하는 것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섰을 때 저는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마비되었습니다. 방 중앙에는 일종의 제단이 있었고 그 위에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형상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얼굴을 알아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바로 민준이었어요. 제단에 묶여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에게 달려가서 도와주고 싶었지만 종파 사람들이 나를 단단히 붙잡고 접근을 막았다. 무슨 짓을 한 거죠? 저는 공포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종파 지도자는 불길한 표정을 지었다. 내 친구 민준이 우리 계획에 걸림돌이 됐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우리가 처리할 테니. 그 말에 저는 냉랭해졌습니다. 민준은 거기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에게 끔찍한 짓을 한 걸까?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남자는 어둡고 위협적인 어조로 계속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준호, 너 역시 우리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었어. 그리고 너를 위해 특별한 운명을 준비했어.
저는 온몸이 두려움에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들이 날 죽이려는 건 아니었나? 저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요? 그 공포의 실체가 눈앞에 펼쳐지자 제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종파 지도자가 손짓을 하자 다른 신도들이 이상하고 불길한 물건을 들고 다가왔어요. 저는 그 물건들 중 일부가 제가 숨어 있을 때 그 방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물건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그 부적과 불길한 상징의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민준이가 서 있는 제단 쪽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당황했고 그 남자들을 쫓아내려고 온 힘을 다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훨씬 더 강하고 단호했습니다. 제단에 가까이 다가가자 민준이의 상태가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의식이 없는 것 같았고 진정제를 맞았거나 중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그 상황에 처한 친구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민준이가 묶여있던 제단 옆에 저를 앉혔을 때 저는 속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분위기는 어둡고 억압적인 기운을 뿜어냈고 저는 곧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았습니다. 온몸이 공포에 떨렸다. 저들이 저를 어떻게든 희생시키려는 걸까요? 저와 민준이 나쁜 짓을 하는 걸까? 손에 식은 땀이 흐르고 나는 나를 묶은 밧줄에서 벗어나기 위해 없는 몸부림을 쳤다. 문파의 교주가 단검을 들더니 황홀함과 결연한 표정으로 눈을 빛냈다. 저는 이 사람이 마치 신성한 사명을 수행하는 것처럼 민주는 조금씩 의식을 잃었고 몸은 다시 움직이지 않았다. 교주는 마치 초자연적인 힘을 불러내는 것처럼 어두운 의식을 계속했다. 저는 그 끔찍한 장면에 절망과 무력감에 압도당했습니다. 마침내 의식이 끝났을 때 남자들은 승리의 표정으로 눈을 빛내며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다가와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고 민준이가 누워있는 제단 앞에 무릎을 꿇게 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야. 준호야, 너도 우리 계획의 일부가 될 거야. 리더가 피 묻은 단도를 다시 들어올리며 말했다. 그가 공격을 하려는 순간 나는 약하고 떨리는 민준의 목소리를 들었다. 준호야, 도망가.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깨어난 친구가 앞으로 벌어질 끔찍한 광경을 목격하는 순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문파장은 단검을 내려쳐 민준의 가슴을 내리쳤다. 제단과 제단 주변을 얼룩지게 하는 피를 보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준은 고통의 비명을 질렀고 온몸은 고통에 몸부림쳤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마비 상태였습니다. 제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고 친구가 고문을 당하는 모습을 무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파원들은 황홀경에 빠진 듯 더 큰 소리로 주문을 중얼거렸다. 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고 순전히 공포의 물결이 나를 압도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었다. 민준과 마찬가지로 내 운명도 그 음침한 저택에 갇혀 있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눈을 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쾅 하는 소리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눈을 떴고 두건을 쓴 형체가 방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문파 대원들은 충격을 받았고 지도자는 잠시 단검을 내려놓고 머뭇거렸다. 두건을 쓴 인물은 민첩하게 전진하며 빠르고 정확한 타격으로 문파원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대장이 방역하려 했지만 형체는 단 한 번의 동작으로 대장의 무장을 해제하고 단검을 던져버렸다. 준호, 뛰어! 익숙한 목소리로 형체가 외쳤다. 해운이었다. 나를 구하러 온 것이었다. 나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밧줄을 풀고 출구를 향해 달려갔다. 해운이는 계속해서 문파원들과 싸우며 제가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심장은 주체할 수 없이 두근거렸고 아드레날린이 혈관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방을 빠져나와 복도를 뛰어다니며 탈출구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리자 혜운이가 저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혜운이는 종파원들을 피해 가까스로 도망쳐 나와 함께 달리고 있었다. 민준이를 빨리 찾아서 데리고 나가야 해요. 그녀가 헐떡이며 말했다. 민준이가 심하게 다쳤어요. 나는 목소리가 끊어지는 듯 대답했다. 민준이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녀는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친구이고 우리는 그를 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물을 피하고 우리를 막으려는 종파 회원들을 피해 복도를 계속 달렸습니다. 마침내 열린 창문을 발견하고 뛰어내려 저택의 정원에 도착했습니다. 혜운이가 나를 일으켜 세웠고 우리는 차를 향해 달려갔다제 심장은 여전히 주체할 수 없이 뛰고 있었고 제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 희미한 희망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겨우 채 올라탔고 혜운이는 우울한 저택을 뒤로 한 채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몰고 가면서 저는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당신을 따라갔어요. 그녀는 도로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혼자서 마주하게 할 수 없었죠. 고마워요, 혜운씨. 그녀가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어. 고마워할 필요 없어요.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친구고 친구는 서로를 돌봐주죠. 저택을 빠져나오면서 저는 안도감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그 끔찍한 종파의 손에 갇힌 채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거였다. 혜운이와 저는 친구를 구출하고 이 악몽을 끝내기 위해 모든 힘을 다할 것입니다.